임진왜란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왜군이 조총을 들고 다니며 조선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쏘고 다니며 학살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곤 합니다. 그 장면에서 조총 앞에 조선군과 민간인은 맥없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과연 임진왜란 당시 조총이 왜군의 주력 무기였을까요? 그리고 그만한 위력이 있었을까요? 1543년 9월 23일 중국 상선이 일본 타네가시마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포르투갈 상인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화승총을 가지고 새를 사냥했습니다. 이를 본 타네가시마 영주가 2억엔에 달하는 은을 주고 화승총 2자루를 구입했습니다. 이때 전에 진화승총은 아케부스였습니다. 화승총을 구매한 타네가시마 영주는 이를 복제하여 일본 전역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조총의 최대 장점은 파괴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갑옷을 입은 병사라도 조총에 맞으면 갑옷이 뚫려 죽게 되니 무서운 무기임에는 확실했습니다. 다른 장점으로 같은 원거리 무기인 활에 비해 익히기가 쉬워 병사를 육성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활에 비해 효율적인 무기라고 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조총의 단점이라고 꼽는 문제는 긴 장전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1분에 한 발 발사 가능했고 숙련된 병사라면 1분에 2발 정도 발사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법을 개발해 조선을 침공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 전법이 오다 노부나가가 창안했다고 하는 3단 사법입니다. 1575년 6월 29일 당시 일본에서 최대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은 최고의 적수였던 다케다 가문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다케다군이 자랑하던 기마대가 오다 노부나가 진영으로 돌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3,000명으로 이루어진 조총부대가 3단 사법으로 연속 발사해 돌격하던 기마대를 녹여 없앴고 결과적으로 오다 도쿠가와 연합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로 조총병이 왜군의 주력 병종이 되었다고 전해지게 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에 나가시노 전투 지역을 발굴했던 결과에 따르면 조총의 총알이 12발 정도밖에 발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3,000명의 조총병이 참전했다고 하는 전투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조총병은 3,000명이 아니라 100에서 300명 정도 참전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총병이 맹활약했다면 나가시노 전투 이후 기록이 계속 나왔어야 했으나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총부대가 사용했다던 3단 사법 자체도 당대에 나온 기록이 아니라 에도시대 말기의 소설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수백 년간 총을 주력으로 전쟁을 벌였던 서양에서 3단 사법과 비슷한 전법 자체를 사용한 예도 없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효용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애들이 바보라서 3단 사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조총 등 고대 총기들은 연속 사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제 사격이 중요합니다. 워낙 명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총의 원형인 아케부스는 40m 밖에서의 명중률이 5% 미만이었고 그나마 일제 사격을 해야 살상력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양에서는 보병이 열을 맞추어 전진하다 가까운 거리 안에서 일제 사격하는 전열보병 형태의 전술을 전쟁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조총의 탄환은 기본적으로 납으로 든 구형태였는데 이는 공기역학적으로 탄도의 직진성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전할 때 꽂을 대로 탄환을 다지게 되는데 물은 납탄의 변형이 일어나 공기저항에 더욱더 취약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당시 포수들은 표적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표적보다 높게 총구를 겨누고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환의 문제는 명중률뿐 아니라 사거리도 더 짧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총은 실질적인 살상거리가 40에서 50m, 유효사거리가 70에서 80m 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총보다 발전된 플린트랑 머스킷을 사용하던 18세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병 전술 교본에서는 적의 눈동자가 보이는 곳까지 접근하여 사격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이 낮아 40m 안쪽까지 접근해 사격해야 그나마 전술적 유타를 날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구 형태의 납탄을 사용하는 총기는 명중률과 유사거리의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조총은 더 큰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점화할 때 필요한 불입니다. 승자 총통과 같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형태보다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조총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용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조총병들은 전장에서 화승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화승을 빙빙 돌리면서 이동하거나 따로 불을 가지고 가는 병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제 사격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총병은 적이 다가올 때까지 화승에 불을 붙인 채로 총구를 적에게 겨누고 대기했습니다. 이때 화승에 붙은 불이 꺼지기 쉬웠기 때문에 일제 사격 시 발사되지 않는 조총도 꽤 많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3단 사법을 조총으로 구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장전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면 화승에 붙은 불이 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3단 사법을 구현할 수 있는 총기는 불 없이 부식돌로 점화 가능한 플린트랑 머스킷 정도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총은 불 때문에 매복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불에서 나는 연기 때문에, 밤에는 불빛 때문에 적군이 알아채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씨의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당연히 못 쐈고 습도가 높아도 화약이 젖어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화약 접시에 화약이 날아가 장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총은 사용할 수 있는 전장 상황의 제약이 많은 병기였습니다. 조총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전장은 불을 구하기 쉽고 조총병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바다 위에서의 해전이나 고정된 진지에서 방어할 때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조총병이 뛰어다니며 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운용했던 조총병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화약 제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화약의 양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조총병의 숫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용했던 흑색 화약은 70% 이상이 초석이고 나머지가 숯과 황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초석이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인도, 남미 일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조선이나 일본도 처지가 비슷했는데 화장실 흙을 퍼서 자체 생산을 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약을 생산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조선은 연간 1.6톤의 화약을 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화약 생산량이 조선의 10배 넘게 생산된다고 해도 연간 20톤은 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서양의 총병 운영 숫자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는 18세기 7년 전쟁 중 연간 1000톤 정도의 화약을 생산했습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운용 가능했던 군사의 수는 4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비율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조총병 운용 숫자를 계산해보면 1만 명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록에도 사츠마 왜군의 경우 1만 5천 명 가운데 조총병은 1,500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지 않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한 조선 연안의 조총병은 전체 군사 대비 약 4에서 5%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모든 전장에 조총병을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조총이 쓰인 전장은 일부였고 그 활용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초반에 조총은 조선군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적은 숫자지만 조총에 맞아 전사하는 병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민 징집병이었던 조선군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갑옷까지 뚫어버리니 두려움을 가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총의 소리에 익숙해지니 더 이상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1592년 4월 전쟁 발발부터 밀리기만 하던 조선군은 7월에 한산도 대첩과 웅치이치 전투의 승리로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으며 9월 이후에는 조선의 반격으로 일본군에게 승기를 잡아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만약 조총이 게임 체인저급의 무기였다면 조선군의 반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총은 그 정도 무기라기에는 위력이 약했고 그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왜군의 주력 병기는 조총이 아니라 검, 장창, 활 등의 냉병기였습니다. 임진왜란 초반에 조선이 일본의 형편없이 밀렸던 것은 준비되지 않아서지 조총 때문에 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총의 두려움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보이는 것은 전쟁 초기
패배의 원인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한 것에서 찾는다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 등 조정의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무기였던 조총 때문에 졌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말하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조총은 획기적인 신무기였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만한 무기였다. 조총 때문에 조선군이 졌다. 라고 확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총이 그 당시 최첨단의 무기였을지는 몰라도 전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무기였습니다.